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이제 5주차의 마지막 문제,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 네 문제만 딱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9번 문제는 에드호크라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탈관료제죠. 에드호크라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중간에 매트릭스나 네트워크 조직의 형태에 대한 얘기도 물어봅니다. 일단 1번, 구조적으로 보통 수평적 분화만 좀 높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수평적 분화도 작업 과정을 전문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적 과정의 전문화라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에 비해서 수직적인 분화는 낮고요. 공식화, 집권화 모두 그 순위 낮습니다. 맞습니다. 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비협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성원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맞는 선지고요. 매트릭스 조직은 잦은 대면과 회의를 통해서 가업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매트릭스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능 구조의 수직적인 흐름과 사업 부재의 수평적인 흐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속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죠? 3번 X. 4번 네트워크 구조는 조직의 핵심 업무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다 외부적인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죠.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계약을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인 것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까요? 학습 조직입니다. 아시겠지만 학습 조직은요, 구성원들 스스로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의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조직의 가장 큰 특징이 학습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단적 학습. 나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조직, 집단을 위한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걸 통해 내가 개인적인 권력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보죠. 1번, 개방체제와 자아실현적 인간관의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자 하고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번, 바로 연계된 체계의 상호작용 이해합니다. 시스템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체계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3번, 구성원들 모두가 다 같이 비전을 공유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 맞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 조직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개인적 학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집단, 조직을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4번은 X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4번 되는 것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정부 조직에 대한 얘기. 여러분, 정부 조직은 정말 제가 지금 쓰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한 번만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본부에 해당하는 조직과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두 개를 딱 써야 돼요. 본부 조직은 최고관리층. 이게 독임제일 수도 있고 위원회 형태일 수도 있죠. 그리고 하부 기관이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하부 조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하부 기관이 보조, 보좌 이렇게 구분되죠. 그 다음 소속 기관은 다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일선기관, 그 다음 부속기관 이렇게 구성되는 거. 요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외울기도 힘들고요. 체계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고 있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맞고요. 정부의 위원회 조직 중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기 최고관리층이 복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 위원회 조직이 제가 자문위, 행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자문위, 의결위, 행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금방공원 관계입니다. 금방공원 관계에서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중앙행정기구에 해당할 정도의 엄청 큰 조직이기 때문에 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전형적인 행정위원회입니다. 2번 X고요. 3번입니다. 보좌기관이 보조기관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속성은 보통 명령권의 체계 내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좀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가 보좌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거 앞뒤를 바꾸어야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 X. 하부기관은 중앙행정의 소속기관이다. 소속된 기관이다. 소속기관은 얘인데요. 하부기관은 얘고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는 소속기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으로 내용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문제에서 맞는 선지 골라주는 거고요.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12번.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네, 위원회는 자문위, 행정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원설이고요. 행정위를 다시 의결위, 행정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으로 이원설 구분을 하면 크게 구분할 수 있죠. 방송이나 금융이나 국민권익위, 금방공원 관계,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가 같이 위원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위원회 조직에는 당연직 정부위원이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구성원 중에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공직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해야 한다? 틀린 선지죠. 자문회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자문하는 역할만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4번 틀린 선지가, 아니, 맞는 선지가 되죠. 문제는 틀린 선지를 찾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이번 주도 계속 열심히 행정학도 공부하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복습도 열심히 하는 착한 수험생들이 되도록 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